안녕하세요. 발굽으로 책장을 넘기는 밤. 발밤발밤의 낭독자 고란입니다. 엄마 제2장. 2층 돌출창에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비친다. 맞은편으로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에 어렴풋이 이끼가 낀 역광을 받은 집들이 솟아있다. 어두컴컴한 이쪽 복도에서 보면 돌출창은 이 집을 배경으로 한 커다란 한 장의 그림처럼 보인다. 튼튼한 떡갈나무 창틀이 마치 액자를 끼운 듯하다. 그 그림 한복판에 여자 하나가 이쪽으로 옆 얼굴을 보이면서 자그마한 양말을 짜고 있다. 여자는 도시코보다 젊어 보였다. 비에 씻긴 아침 햇살은 그 살집이 풍만한 어깨, 화려한 오시마 비단 하우리를 걸친 어깨에 밝게 비치고 있다. 햇살은 약간 고개를 숙인 혈색 좋은 뺨에 반사되고 있다. 약간 두터운 입술위에 아스라한 솜털이에도 반사되고 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여관에서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장사하러 온 사람이든 구경하러 온 사람이든 숙박객은 대개 다 외출해버린다. 하숙하는 직장인들도 물론 오후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곳에는 오직 긴 복도에 때때로 실내화를 끄는 여종업원의 발소리만 남아있다. 지금도 그 소리가 먼 데서부터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더니 돌출창에 이어진 복도에 40대로 보이는 여종업원 하나가 홍차 도구를 나르면서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종업원은 아무 말 없었으면 여자가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자는 여종업원의 모습을 보자 허물없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기어 씨. 여종업원은 살짝 인사하며 돌출창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고 열심히시네요. 도련님은 어쩌시고? 우리 도련님? 도련님은 지금 휴식 중. 여자는 뜨개질을 멈춘 채 어린아이처럼 미소 지었다. 가끔은 있잖아요, 기어 씨. 뭔데요, 심각한 얼굴로. 여종업원도 돌출창의 햇빛에 앞치마만 선명하게 비치고 거무스름한 눈가에 미소를 띄었다. 옆방의 노무라 씨 맞죠? 그 부인. 예, 노무라 도시코 씨. 도시코 씨? 그럼 나하고 같은 이름이네. 그분들은 벌써 떠났나요? 아니요. 아직 대여세는 더 머물걸요. 그 뒤에 우후로 갈 거라던가. 하지만 아까 그 앞을 지나왔는데 방에는 아무도 없던데요? 예. 어젯밤 갑자기 다시 3층 방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요? 여자는 뭔가 생각하는 듯 통통한 얼굴을 갸웃했다. 그분이죠? 여기 오던 당일날 아기를 잃은 것이. 예, 참 안 됐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럼 병원에서 죽은 거예요? 어쩐지 전혀 몰랐어요. 여자는 아까르마를 탄 얼굴에 얼핏 우울한 기색을 띠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쾌활한 미소를 되찾고 장난기 어린 눈이 되었다. 이것으로 볼 일은 끝? 이제 그만 저쪽으로 가주실래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종업원은 무심결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시면 스타노야에서 전화가 와도 몰래 서방님께 연결할 거예요. 괜찮아요. 얼른 가시라니까. 홍차가 다 식어버리잖아요. 여종업원이 돌출창에서 사라지자
여자는 다시 뜨개질감을 집어들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여관에서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방마다 놓여있는 꽃병에 시들기 시작한 꽃들은 이때 여종업원들이 내다버린다. 2, 3층의 노쇠로 만든 난간도 이때 보이가 닦는 모양이다. 이와 같은 침묵이 내려앉은 가운데 단지 오가는 사람들의 수렁거림만이 이쪽 저쪽 열어젖힌 창문을 통해 햇빛과 함께 쏟아져 들어온다. 그런 가운데 문득 여자의 무릎에서 털실뭉치가 굴러떨어졌다. 털실뭉치가 통 하고 튀어올라 한 줄기 빨간 실을 끌며 대구르르르 복도까지 굴러갈 뻔한 순간 누군가 한 사람 마침 그쪽으로 오고 있었는지 조용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등나무 의자에서 일어나며 수줍게 인사했다. 보니까 털실뭉치를 주운 것은 조금 전에 여종업원과 입방아를 찧었던 앙상하게 마른 옆방 부인이다. 별 말씀을요. 털실뭉치는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새하얗고 통통한 손으로 옮겨갔다. 여기는 따뜻하네요. 도시코는 돌출창 쪽으로 걸어가더니 눈이 부신 듯 찡그렸다. 네, 이러고 있으면 졸음이 솔솔 올 지경이에요. 두 엄마는 선체로 행복한 듯 미소를 나누었다. 어머나, 귀여운 양말이네요. 도시코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여자는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길을 피했다. 2년 만에 뜨개바늘을 잡아봤어요. 하도 심심해서.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심심해도 그냥 멍하게 있는데. 여자는 등나무 의자에 뜨개질감을 던져놓고 마지못한 듯 미소를 지었다. 도시코의 말이 무심결에 다시 한번 여자를 쳤던 것이다. 댁의 아기는 아드님이었던가요? 언제 태어났죠? 도시코는 머리를 매만지며 힐끗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제는 우는 소리를 듣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옆방 아기. 그랬는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도시코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게다가 그 관심을 만족시키면 오히려 새삼 고통이 더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분명히 알고는 있었다. 작은 동물이 코불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코의 마음도 어느 사이에 괴로움 그 자체의 최면작용에 붙잡힌 결과일까? 그게 아니면 부상당한 병사가 굳이 상처를 헤집어 보면서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겪게 만드는 병적인 심리의 한 예인 것일까? 올 정월이에요.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얼핏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바로 눈을 들더니 안 됐다는 듯이 덧붙였다. 댁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서요? 도시코는 젖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떠올렸다. 예, 폐렴으로 악화되어서 정말 악몽 같았지요. 그것도 오시자마자였다면서요. 뭐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여자의 눈에는 어느새 어렴풋이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정말 어쨌을지 모르겠어요. 한동안은 정말 너무나 슬펐지만 이제 다 내려놔 버렸어요. 두 엄마는 선체로 적막한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여기는 나쁜 바람이 불어요.
여자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끊어진 이야기를 다시 이었다. 내지는 괜찮은가 봐요. 기후도 여기처럼 불순하지 않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겠지만 비가 너무 많은 곳이네요. 올해는 특히 어머, 아기가 우네요. 여자는 귀를 기울인 채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은 미소를 띄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까 그 여종업원이 찰싹찰싹 실내화 소리를 내며 막 울기 시작한 아기를 얻으면서 안고 나왔다. 갓난아기를. 예쁜 모슬린 옷 속에서 찡그린 얼굴만 내민 갓난아기를. 도시코가 내심 보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었던 토실토실하게 살이 올라 턱이 2개가 된 갓난아기를. 제가 창을 다 끌어갔더니 금방 잠이 깼어요. 저런, 미안해요. 여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몸짓으로 가만히 아기를 품에 안았다. 어머, 귀여워라. 도시코는 얼굴을 기울이며 날카로운 전내를 맡았다. 아, 살이 포동포동하기도 하지. 약간 상기된 여자의 얼굴에는 멈출 수 없는 미소가 넘쳐 흘렀다. 여자가 도시코의 심정을 동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젖가슴 아래에서부터 팽팽하게 차오른 엄마의 젖가슴 아래에서부터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자랑스러운 감정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그닥.